안녕하세요.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위험자산이랑 안전자산으로 구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위험자산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해외 선물의 나스닥의 지수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고,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저축 금리를 통한 이득이라든지 금을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안전자산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장점이라고 말하자면, 자산은 항상 우상향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는 팩트인 결과물이에요. 이때까지의 자산을 움직임은 전부 다 우상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하려면 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분류하냐면, 이 나스닥이랑 비트코인 둘 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경제에 대한 그런 것들과 많이 얽혀있는 관계인 것들이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실제로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봐야 될 거는, 이게 한 번씩 이틀 전의 상황같이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디커플링 현상을 나오는지, 왜 맨날 똑같이 간다고 하면서 똑같이 안 가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비트코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나오는 게 없어요. 매출이라든지 뭐 실적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 상황에 움직여서 경제 상황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게 더 맞다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제 나스닥이랑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란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주들이 모여서 지수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엊그제 이틀 전에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가 되게 실적의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급등을 하면서 또 나스닥을 받쳐준 경우가 있었는데, 나스닥은 이제 올라가고 비트는 내리고 그런 디커플링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갔지만 시장 경제 상황은 안 좋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하지만 결국엔 경제 상황이 받쳐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이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디커플링 현상들이 조금 일어난 걸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자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게 틀려집니다, 지금의 금리의 상황으로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 제가 비트코인을 또 매매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재밌는 걸 봤어요. 비트코인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뭐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람들의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다 모르겠어요. 비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뭐 되게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는 걸 먹고 들어가고 이런 걸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차트를 보지 않거든요. 그냥 차트는 나와 있는 데이터일 뿐이고, 그 데이터 값의 역사들을 보면서 확률이란 것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차트를 보기 때문에 제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때까지 지금 비트코인은 카렌 차트예요. 카렌 차트가 비트코인의 역사가 제일 오래 남아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카렌으로 켰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에 이제 2014년에 이렇게 상장을 하고 나서 가격대가 급등을 하면서 빠졌었던 경우가 있어요. 이때 차트의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대비해서 85%, 86% 정도가 밑바닥으로 빠졌었죠. 이게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있는 제가 말하는 것들은 팩트예요. 지금은 결과물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이 다음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을 했을 때 저점이 다시 84%가 나왔었죠. 고점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또 고점을 찍고 다시 바닥을 찍었을 때 72%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코로나 쇼크가 있고 나서 양적 완화를 하고 이렇게 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한 70%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한 73% 정도 떨어졌네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코로나 이전의 가격대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10,000포인트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00포인트 정도를 제가 비트코인의 가격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때까지 비트코인의 역사가 고점에 대비해서 85% 이상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은 되게 그게 뭐 어때서 지금의 상황이랑 옛날 상황이랑 다르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되게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률이란 건 절대 무시를 할 수 없고, 역사라는 건 그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역사적으로 본다면 85% 이상 빠진 상태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가격대도 1000%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준이 이번에 2023년까지 금리 정책을 계속 한다고 했죠. 고금리 긴축 상태를 계속 예상을 한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다면 지금 바로 당장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는 단기적으로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해서도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 내년에 조금 더 떨어지고 반등이 할 거라는 제 생각이 있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의 엄청 큰 찐반으로서는 저는 가능성이 되게 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나스닥이랑 이제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나스닥이 이게 한 고점에 대비해서 단기 반등을 줄 때는 항상 한 25% 정도가 되면 항상 반등을 지금까지는 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랑 연관을 해서 보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고점에 대비해서 단기 반등을 주려면 한 50% 정도는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제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지나간 차트를 보고 팩트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나와있던 결과물이니까, 데이터 값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나스닥이 20% 25% 정도가 빠지면 그거에 대해서 2배 이상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거의 2배 이상에다가 거의 한 5%에서 10% 정도가 비트코인이 더 빠지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10,000포인트까지라고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60%, 55% 정도죠. 근데 여기에서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10,000포인트까지 빠지게 되면 27%거든요. 수치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코로나 이전의 가격대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 10,000 정도였죠. 10,000 정도였는데 이것도 다 맞아 떨어지고 지금의 시장 상태로도 올라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커플링 현상으로 길게 보자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장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차트적으로서 근거를 댄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고, 경제적으로서는 제가 다른 영상들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계속 하방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상승을 노려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분석을 하고, 사람들의 다른 차트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은 연관관계들을 다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